네, 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교육 수업 콘서트 유코딩 온 더 블럭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에 수업 콘서트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모두 초등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로서 초등학생에게 어떻게 하면 소프트웨어를 더 쉽고 재미있게 핵심 내용을 전달하는지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코딩 원정대 함께 하신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 저희가 어떻게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었는지, 안에 있는 학습 활동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수업 후 변화된 학생 역량과 그 다음 궁금하실 것 같은 내용을 톡톡 Q&A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프트웨어 교육을 함께 탐험한 코딩 원정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괴정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5학년 담임 김대길입니다. 저는 이번 팀의 기획과 수업 진행을 맡았고요. 소프트웨어랑 제 인연이 중학교 때 홈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HTML 언어랑 PHP 이런 걸로 게시판도 만들어 보고 했던 좋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경험을 가득 안고 교실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나 1인 1특기로 이런 걸 가르쳐 주면 너무 좋겠다 해서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투입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이들도 막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다가 점점 막 지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두꺼운 책과 어려운 내용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다 보니까 너무 실패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코딩이라는 것이 좀 최대한 재미있는 장난감처럼 되면 어떨까? 그래서 좀 놀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을 고민해서 이번에는 적용하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원정대는 안타깝게도 이번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팀의 실질적인 리더가 되어준 김인혁 선생님이십니다. 저와 함께 소프트웨어 선도학교인 괴정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이번 팀에서는 학습 자료 개발과 그리고 영상 제작을 맡아주셨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 화면도 김인혁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번 자리에 참가를 하지 못하셔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다음은 마찬가지로 이번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한 김민호 선생님입니다. 부산 복례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이번 팀에서는 수업 주제 정하는 것과 수업안 개발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저희가 이거 수업 주제 처음에 뭐 할지 정할 때 되게 황당무계한 것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뭐 방탈출부터 시작해서 뭐 외계인 침공 작전 이런 것까지 나왔었는데, 이제 이런 황당무계한 것들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이제 웰빙, 한 웰빙을 같이 연구해보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함께 수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된 유누리라고 합니다. 저는 부산 하단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저는 이제 수업안 개발과 자료 제작을 함께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교육과를 전공을 했잖아요. 부전공으로. 그때 처음 코딩에 대해서 접했는데, 그때 제가 느끼기에 코딩은 과제가 아니고 나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초능력이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초능력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여기에 함께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실 때 좀 재미는 있으셨어요? 소프트웨어 코딩 이런 것들? 처음엔 진짜 당황했어요. 이게 뭔가 헬로 월드 이렇게 딱 떴을 때부터 진짜 당황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언어가 어려울 뿐이지 코딩 자체는 정말 간단하고 재밌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의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수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프로젝트 목표는 크게 4가지로 정해 보았습니다. 컴퓨팅 사고력, 그리고 창의력, 의사소통 능력, 성취감, 이렇게 4가지 요소이고요. 컴퓨팅 사고력 중에서는 특히 좀 절차적인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저는 담임으로서 있으면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실생활에서도. 예를 들면 청소라든지 그렇죠. 발표라든지. 그럴 때 잘해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뭔가 좀 단계를 나누어서 얘들아 청소 프로세스는 이렇게 되는 거야.
분리수거 프로세스는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제시를 했을 때 아이들이 훨씬 더 좀 잘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거침없이 이렇게 소프트웨어에 적용하면 그게 그냥 코딩 교육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하면서도 좀 정해진 코스를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초등학교 수준에서 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넣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죠? 맞아요. 이제 수업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간단한 활동을 할 때에도 이제 자기의 생각을 실제로 글로 적어보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좀 더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이 이제 또 중점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의사소통 능력. 저희 수업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자신의 의견을 내보내고 친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제 댓글 달기, 칭찬하기 같은 활동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해내는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또 많이 연구를 했고요. 또 저희 프로젝트가 어찌 보면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 게임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 차씩 넘어갈 때마다 아이들이 이런 지식을 배우고 나는 이것까지 할 수 있구나 성취감을 느끼면서 맨 마지막에 건강한 간식을 직접 만들어내는 것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성공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프로젝트 차시 구성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젝트는 총 6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차시는 실과의 가정생활, 안전단원의 성장기에 필요한 간식을 알아보는 것을 재구성해서 간식을 선택을 하는데 절차적인 사고를 통해서 선택을 하는 것으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네, 2차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에 토의하며 해결해야 단원을 재구성을 해서 어떤 간식을 만들지 절차적 사고를 통해서 토의하는 것으로 수업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3, 4차시는 연차시 과학 수업인데요. 5학년 과학에 보면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그 중에서 다양한 생물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차시가 있는데 이걸 좀 재구성을 해서 다양한 생물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토의해 보고 그 중에서 유산균을 하나 골랐어요. 그렇죠. 유산균 하면 느낌 오시죠? 그것을 통해서 긍정적인 영양 중 하나인 수제 요거트를 만들어 보는 수업을 한번 기획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망의 5, 6차시 실가의 가정생활과 안전 단원을 택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절차적 사고를 활용해서 실제로 맛있고 건강한 간식을 만들도록 재구성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프로젝트 차시만 보면은 사실 어떤 수업인지 잘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시별로 학습 활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저희가 진행을 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차시 실과 수업입니다. 수업 주제는 성장기에 필요한 간식을 절차적인 사고를 통해서 선택하기입니다. 도입 단계에서는 간식이 이렇게 다 가려져 있는데 살짝 조금씩 보이는 그 퀴즈를 진행을 했어요. 보통 교실에서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면발 같은 그림이 있으면 조금씩 보이면 애들이 저 라면이요? 아니야 이게. 그럼 저 짜장면이요? 아니야. 조금씩 보이다가 우동이요? 이러면 정답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하나를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추가를 했냐면 카드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순차 카드가 나오면 그 다음 거 하나 더 공개해 주기. 뭐 반복 카드가 나왔는데 2번 반복 이렇게 나오면 카드가 두 개를 이렇게 열어주고 조건 카드 이렇게 해서 가위바위보 해서 선생님하고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 수만큼 열어주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게임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를 약간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구성을 했고요. 1차시 학습 활동은 총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액션 발표라는 것을 통해서 꿀맛 나는 간식 찾기라는 게 있어요. 이 액션 발표라는 게 굉장히 새로운 것은 아니고 활동지에 먼저 자기 생각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발표를 하는데 짝지랑은 약간의 대결 구도로 발표를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협동이 필요한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해보시면 아이들이 무척이나 즐거워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꼭 해보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이 활동 마지막에 있는 조건문이 모든 학생이 참가하지 않으면 이게 넘어가지 않는 구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그걸 빨리 판단을 하거든요. 야, 이거 우리 전부 다 잘해야 돼.
그래서 맞아. 약간 이거 뭐라 그래야죠? 공동의 책임이라고 해야 그쵸. 되나? 네, 공동 책임. 내가 이런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봤어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아우. 네. 이 짝- 적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간식을 간식은? 적고 그리고 그 간식을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소개를 하는 건데 누가 더 약간 발표가 전달이 잘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학생도 하고 네. 선생님도 한번 해볼게요. 일어서지 않고 손 드는 걸로 할까요? 손 드는 걸로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생각하셨어요?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하면 너무 둘 다 잘했는데. 네. 선생님 먼저 한번 해보세요. 레드팀, 좋습니다. 블루팀이라고 해볼게요. 자, 레드팀 먼저 발표합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간식은 찐고구마입니다. 찐고구마는 고구마를 쪄서 만듭니다. 자, 그럼 이제 블루팀도 발표해보세요. 네. 제가 좋아하는 간식은 떡볶이입니다. 떡볶이를 만드는 방법은 떡을 불라서. 불려서 이렇게 볶아서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정말 잘한 사람에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약간 그냥 재미를 위해서 비기도록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뭐 레드팀에게 1포인트 이렇게 하면 포인트가 쌓이겠죠? 학생 수가 24명이라고 하면 포인트가 12점이 포인트. 쌓이잖아요. 그럼 마지막 조건문에 12점 이상 되면 다음 활동으로 넘어간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활동은 좋은 간식, 나쁜 간식이라는 활동인데요. 엔트리 캐릭터가 허들을 2개를 통과를 해요. 근데 그 허들에 각각 조건이 나와 있어요. 뭐 영양분은 얼마 돼야 돼. 건강 수치는 또 건강 수치는 얼마 네, 돼야 네, 돼. 네. 질병 유발하면 안 돼. 뭐 네, 이런 그렇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카드를 막 선생님이 나눠준 카드가 있거든요. 거기는 여러 가지 간식이 있는데 그 허들이 이렇게 통과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거는 조건에 안 맞네 빼고 이건 조건에 맞네 하고 넣으면서 이 조건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좀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마지막 활동은 이거 이름이 아주 멋집니다. 꿀반의 요리 비책입니다. 이 2번째 활동에서 통과된 건강한 간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 요리를 만드는 레시피 카드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뭐 실가 수업 같기도 하고 뭐 새로울 게 없는데 이걸 만들 때 블록 코딩 모양으로 만들도록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활동 3의 위에 있는 저 학습지를 학생들이 실제로 맞습니다. 해봤잖아요. 네. 이제 옆에 있는 블록을 가지고 레시피를 이렇게 그렇죠. 만드는 걸 했는데 와 실제로 보니까 진짜 잘했더라고요 네, 학생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수업안을 그냥 적용을 하셔도 실제로 나와 있는 블록들이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쉽게 하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끝으로 이렇게 뭔가를 배우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서로 성장을 격려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지 좀 관심이 없던 아이들도 관심이 생길 것 같고 잘하는 아이들이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붙임 쪽지에 서로의 칭찬을 써주는 칭찬 샤워 활동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차시 소개해 드릴게요. 네, 다음 차시는 이제 국어 토의하며 해결해요 단원에서 이제 어떤 간식을 만들지 절차적 사고를 통해 토의를 하는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학생들의 좀 분위기도 좀 띄울 겸 재밌게 하기 위해서 액션 러닝을 도입을 했는데 이제 너무 어려운 게 아니고 전날 먹은 음식들 무엇인지 떠올려 본 다음에 붙임 쪽지에 하나씩 이렇게 적습니다. 적어가지고 이제 식사 간식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칸에 이것은 식사인지 간식인지 고민하면서 이제 분류를 하는 활동을 했어요. 이제 분위기도 띄울 겸 참여도 좀 높일 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분류해보는 경험, 조건에 맞게 분류하는 맞아요. 경험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도입을 하였습니다. 학습 활동은 3가지로 이제 구성을 하였는데요. 이제 첫 번째 활동은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제 알고리즘을 만드는 활동이었습니다.
식사와 간식을 구분하듯이 건강한 간식도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건강한 간식이란 어떤 것일까? 또 우리가 실제로 만들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들어가야 할까를 생각해보고 자기가 생각한 조건을 이제 조건문에 칸에 이렇게 넣는 것을 목표로 잡았는데 이제 저희가 목표한 거 이제 완벽한 순서대로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창의적으로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잡고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이제 모둠별로 토의에서 간식을 선택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모둠별로 토의를 하는 것도 사실은 절차거든요. 그래서 수업 보시면 선생님이 계속 강조를 하고 계세요. 뭐 하나씩 이렇게 차례대로 말을 하고 서로 질문을 하되 이제 질문거리가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하고 없으면 토의를 마무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순차와 조건, 반복이 돌아가도록 저희가 토의를 안내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친구들이 내어준 의견을 조건에 비춰서 이제 5점 만점으로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고 어떤 간식을 선택할지 이제 의견을 모으도록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토의를 통해서 이제 결국 우리 모둠에서는 어떤 간식을 만들어낼지 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3, 4치신인데 이것도 친구들이 재미있어 했습니다. 이 과학 5단원에 나오는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 단원에서 이제 다양한 생물, 특히 뭐 균 같은 것들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보고 토의에서 건강한 수제 요거트 만들기였는데 맨 처음에 도입할 때 저희가 멘티미터라는 이제 에듀테크 어플을 사용을 했습니다. 깜짝 퀴즈. 이거 선생님들도 맞추실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땡땡 은행이 대박이죠. 그렇죠. 네. 이거 디귿이라고 해놓으니까 막 친구들 막 이상한 얘기 나오던데 정답은 나중에 수업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멘티미터라는 실시간 상호작용 에듀앱을 활용해서 맞춰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생물에 대한 내 생각을 이제 표현하는 활동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다양한 생물에 대해서 생물이 이로운지 해로운지에 대해서 멘티미터를 통해서 투표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기기로 다양한 생물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이로운 영향과 해로운 영향을 조사를 해서 패들렛이라는 또 다른 에듀테크 어플을 이용해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친구들이 올려놓은 이제 이로운 기능, 해로운 기능 이걸 보고 댓글도 달아보고 서로 칭찬도 해보는 맞아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 생활에 이런 이로운 영향과 해로운 영향이 있구나 알아보고 거기 이렇게 좋아요 버튼도 맞아요. 있고, 네. 이제 하트 막 네. 누르고 내 의견에 하트가 몇 개 달렸어 이런 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제 궁금하거나 더 생각해 볼 것에 대해서도 댓글로 서로 토의해보고 유익한 활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제일 재밌는 이제 수제 요거트 만들기였는데 이 활동은 속에 작은 두 가지 활동으로 다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수제 요거트 레시피를 인터넷으로 검색해가지고 찾아보는 활동입니다. 이것도 이제 지금까지 절차적 사고를 계속 배웠잖아요. 레시피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절차적 사고가 제일 잘 드러난 맞아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찾아보고 그것을 절차적 사고로 이렇게 하나씩 작은 순서로 구분을 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절차적 사고에 맞춰서 실제로 이제 요거트를 만들어 보는 활동이었죠. 아주 여기까지 열광적이었죠. 그쵸. 이 수업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쉬는 시간마다 보러 와요. 이게 요거트가 됐나? 시간이 사실은 되게 많이 걸리는데 너무너무 많은 관심과 사랑과 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5, 6차 시 실과 수업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절차적 사고를 활용해서 건강한 간식 만들기입니다. 이번 차시는 사실상 이 프로젝트 학습의 피날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코딩하는 과정이 들어있어요. 엔트리를 통해서. 그래서 블록 코딩도 체험해 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간식을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은 로봇이 되고 한 사람은 프로그램이 되어보는 이 언플러그드 활동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 꿀반 샌드위치 가게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야기 스토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샌드위치 가게를 오픈을 했는데 이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기분은 좋은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샌드위치를 만드는 기계, 즉 로봇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떠올리는 과정이에요. 그러다가 옆 가게는 어떻게 하지? 라는 상황을 통해서
초코파이를 만드는 로봇의 영상을 보는데 이게 굉장히 절차적 사고로 이렇게 다다다다다닥 만들잖아요. 아이들 엄청나게 막 집중해서 봅니다. 이 부분 아이들 정말 좋아했었죠. 그렇게 도입 활동을 하고 나서 학습 활동은 총 3가지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샌드위치 알고리즘 만들기라는 활동인데요. 이건 1차 시에 했던 내용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레시피 카드를 만들어 보는데 블록 코딩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마 프로젝트를 다 진행을 해 보셨다면 1차 시 때 아이들이 표현했던 것과 지금 5, 6차 시 때 표현하는 것이 수준이 굉장히 많이 발전합니다. 거기서 사실 좀 감동을 했었고요. 두 번째 활동은 이젠 엔트리를 사용해서 샌드위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코딩을 해봤어요. 여태까지는 저희가 조금 융합을 한다고 실제 언플러그드 활동이 많았지 블록 코딩을 하는 부분은 없었기 없었어요. 때문에 교사가 만들어준 템플릿을 활용을 했고요. 아이들은 이 각 요소를 제어할 수 있도록 제어해서 샌드위치가 만들어지도록 해봤습니다. 마지막 활동은 도와줘 꿀맛 샌드위치 로봇이라는 활동인데요. 학생 2명이 짝을 이루어서 샌드위치를 만드는데 한 명은 프로그램이 되고 그래서 명령 코드를 한 줄씩 말해주고 한 명은 로봇이 되어서 그걸 직접 수행하는 언플러그 활동이었습니다. 들으시면 되게 거창한데요. 실제로는 굉장히 간단한 활동입니다. 저희가 뭐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프로그램을 하고 한번 제가 로봇으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뭐 로봇 시작. 이 네. 자, 식빵을 접시 위치로 옮기세요. 옮기고 상추를 식빵의 위치에 옮기는 걸 2번 반복하세요. 저는 뭐 이제 간단하게 식빵 샌드위치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제 식빵 하나를 다시 위치로 옮기세요. 자, 완성이 되었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서빙하세요. 서빙. 이렇게 해서 약간의 협동 요소와 이렇게 프로그램 그리고 로봇 요소를 이렇게 표현을 해봤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활동을 마치고 나서는 이제 소감을 공유하고 직접 만든 수제 요거트와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고 정리하면서 수업을 마쳤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통한 학생들의 역량 변화입니다. 학생들의 소감을 먼저 같이 보실게요. 제가 이 수업을 하기 전에는 코딩과는 정말 얼굴만 아는 사이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 하니까 정말 코딩이 쉽고 재밌게 느껴졌었고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익하고 좋았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샌드위치 공장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짜로 샌드위치를 만들었던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먼저 그거 절차적 사고에 그 샌드위치 만드는 게 근데 제일 재밌었고 또 몰랐던 부분이 근데 토마토가 채소하는 걸 몰라서 제가 실수로 채소를 옮기셔야 했는데 토마토까지 옮기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이거 다음에도 하고 싶은데 학원 때문에 못해서 아쉽게 됐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하면서 친구들이랑 좀 더 친해져서 좋았고 그 코딩이라는 걸 제가 잘 몰라가지고 한 번씩 하면 엉뚱한 거 하고 잘 몰랐었는데 이번 기회로 좀 더 알게 되어서 행복했고 샌드위치를 만들면서 로봇처럼 같이 행동하면서 놀이를 했던 것도 기억에 남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한 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소프트웨어가 그냥 말 그대로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샌드위치 만들기를 할 때 절차적 사고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그런 점이 실생활에서도 많이 유익했고 또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 소감 보니까 마음이 짜르르하죠. 그래, 마음 네. 따뜻해집니다. 너무 좋아요. 네.
네, 이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자체가 이제 멘티미터나 이제 패들렛, 뭐 인터넷 검색 등 다양한 이제 정보 문화 소양이 필요한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처음 접하는 부분에서는 확실히 교사의 지도가 많이 필요했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정보 문화 소양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는 맞아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활동 자체가 개인 활동으로 시작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이제 협동을 해서 뭔가를 그렇죠. 만들어내는 활동이라 서로 토의하고 힘을 보태어 하는 활동을 통해서 협력적인 문제 해결력이 많이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사고력, 특히 절차적 사고에 관해서는 정말 애들이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제가 감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네. 다음은 톡톡 Q&A 시간입니다. 자, 이제 수업에 관련된 궁금증 정말 많으시겠지만 저희가 마음대로 5개 정도만 뽑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수업하시면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을 때 좋은 기억부터. 아이들이 가장 좋아할 때는 당연히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샌드위치랑 요거트를 먹을 때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거 아닌데도 아이들에게 즐거움이 느껴진 순간이 있어요. 엔트리로 코딩을 했잖아요. 그걸 처음 하는데 되게 어려웠거든요. 생각보다 어려워하더라고요. 맞아. 그 부분은. 그래서 막 끙끙끙끙 하다가 결과를 딱 보는 순간 아이들이 막 우와 했어요. 진짜. 성취감 확 느껴지죠. 네. 그 성취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액션 발표라든지 액션 러닝이라든지 이렇게 좀 몸을 움직이면서 했던 활동도 좀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렇게 누리 선생님 수업을 좀 계획하는 파트를 맡아주셨는데 수업을 계획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거세요? 이게 소프트웨어 교육이지만 일단 첫 번째는 수업이 즐거워야 된다는 점. 맞아요. 네. 그다음에 이게 소프트웨어 이제 사고를 이제 가르치는 이제 수업이긴 하지만 일단 그 과목의 본질을 해치면 안 돼서 그 그렇죠. 중간을 네. 잡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제 실가 시간에 이제 배정된 수업 이외에 이제 뭐 국어도 있고 좀 과학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별도의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이제 과목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소프트웨어의 이제 여러 가지 소양을 함께 이렇게 접목시키는 것이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이제 아까는 좋은 점이었잖아요. 이제 수업 중 난감했던 상황. 네. 난감했던 상황이 몇 건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수업을 처음 계획할 때 이 프로그래밍을 가르쳐서 초등학생이 이런 프로그램을 짜다니 천재야. 이걸 계획하지는 않았어요. 어디에서나 좀 적용할 수 있고 어떤 학생들하고도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계획을 하자 싶어서 언플러그드 활동이 조금 많고 코딩을 하는 활동은 조금 적게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코딩을 하려고 노트북을 다 준비해서 수업을 하는데 진짜? 학내 와이파이가 노트북에서는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모바일로 바꾸어서 이렇게 하는데 조금 사실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수업을 하실 때 컴퓨터실에 가시던지 인터넷 상황을 잘 체크를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절차적 사고를 처음 가르쳐 줄 때 아이들이 그 사건을 나누는 걸 생각보다는 처음에 조금 어려워해요. 아이들 수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예시를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도 질문 한 개 드릴게요. 계획할 때 왜 프로젝트 학습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셨습니까? 일단 제가 프로젝트 학습을 너무 좋아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 이게 다는 아니고요. 일단은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서 먹는다는 이것 자체가 초등학생들에게 그렇죠. 진짜 네. 매력적인 네. 거라고 훅 생각했어요. 들어오죠. 네.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을 이제 융합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면 다양한 교과에 걸쳐서 이제 컴퓨팅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가 예상과 떨어진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트를 만들고 이제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는 과정이 이제 한 주 정도 걸쳐서 진행이 되잖아요. 교육 과정에서 이제 시수 배정을 하기에도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실제적으로, 그죠 네. 유리하고 실제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프로젝트 학습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그래서 중요한 거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수업으로 목표 달성이 되셨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네. 그럼요. 물론 이전에 설명드렸던 이 정보 문화 소양, 그리고 협력적 문제 해결력, 컴퓨팅 사고력이 신장된 것도 저희가 계획했던 목표로 달성됐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우리가 너무 한정 짓지 말고 좀 더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고 싶어요. 사실 제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들께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뭘까요? 그거 꼭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어 교과서가 예전에는 원고지를 쓰는 방법을 배웠다면 지금은 온라인 공간에서 글 쓰는 법을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회가 바뀌어 나가고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양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수업이 바로 소프트웨어 수업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소프트웨어를 더 배우고 싶다고 이야기를 맞아요. 하고 이거 덕택에 학교 오는 게 재밌어졌다고. 재밌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과목의 목표를 보면 그 과목을 좋아하게 된다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걸 다 모으면 학교 가는 걸 즐거워한다는 목표가 될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 교육이 그것을 분명히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그리고 학교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이 긍정적인 인식이 만들어진 것도 좋은 성과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서 아이들이 좀 많이 서먹해했는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고 좀 친해지게 된 계기가 된 것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수업 영상은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포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들어오셔서 수업 영상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아쉽게도 참석하지 못하신 김민호 선생님, 김인혁 선생님의 소감으로 오늘 소프트웨어 교육 수업 콘서트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화이팅 한번 할까요? 전국의 선생님들께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하세요. 부산 복례 초등학교 교사 김민호입니다.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소프트웨어와 코딩 교육을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양한 과목에 어울리도록 많은 사례들이 쌓여 더욱 친근한 소프트웨어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괴정초등학교 교사 김인혁입니다. 6학년 실과에 소프트웨어 단원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다른 교과 주제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접목시켜보면 어떨까 해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들이 나와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아이들도 너무 즐거워했고 코딩과 절차적 사고를 재미있는 놀이 활동을 통해 쉽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제가 다른 교과와 융합이다 보니 구성하기에 따라 앞으로도 소프트웨어를 접목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처음 시도하다 보니 이게 과연 잘 될까 하는 의문도 들었지만 요즘 원격 수업으로 인한 에듀테크 기기와 시설 등이 학교 현장에 잘 갖추어지고 있어서 더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즐겁고 유익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힘써주시는 많은 선생님들께 저희의 수업 사례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